자, 이제 판매 수입인데, 이제 보세요. 누워있는 경우와 서 있는 경우입니다. 누워있는 경우와 서 있는 경우. 자, 먼저 누워있으면 탄력적,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입이라는 말은 우리가 P 곱하기 Q라고 쓸 수 있는 거죠. P 곱하기 Q. P 곱하기 Q는 내가 만약에 5,000원짜리 설렁탕을 10그릇을 팔았다면 나는 얼마를 번 거예요? 5만 원을 번 겁니다. 여기서의 매출, 판매 수입은 매출액을 의미하고 비용을 고려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고 매출액이라고도 쓰고요. 기업 수입이라고도 쓰고요. 소비 지출액이라고도 씁니다. 다양하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다양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지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많이 쓰는 거고 얘는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얘는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예요. 자, 뭐냐면 이런 거죠. P0, Q0가 얘가 최초의 판매 수입이었습니다. 근데 가격을 떨굽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면 판매 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가격을 떨었을 때 줄어든 부분이고요. 늘어난 부분이죠. 그럼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떨어뜨렸을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비탄력적일 때는 어떠냐? 최초의 P0, Q0가 여기였는데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이거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것을 가격 차별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조조영화 있죠. 조조영화는 내가 영화는 보고 싶은데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싼 가격의 영화를 보고 싶어. 난 가격에 민감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조조영화죠. 그러니까 싸게 주는 겁니다. 근데 주말 영화는 어떠냐? 주말 영화는 영화의 주말 데이트를 할 때 영화 가격이 비싸도 나 영화 비싸서 안 볼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영화는 주말에 비싼 거구나. 왜? 그래서 데이트할 때 영화 비용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주말 영화를 비싸게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거죠. 이건 기억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올리고 가격을 내리면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는 게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토탈 레비뉴라고 해서 요걸 이제 판매 수입으로 쓰는 거예요. 얘를 이제 우리가 TR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요건 반대니까 먼저 요걸 중심으로 잡으시고 당연히 그러면 얘는 판매 수입이 떨어질 거고 얘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정말 잘 나오는 주제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A급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탄력적인 경우 아까 얘기했죠. 단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먼저 단위 탄력적이라는 경우는 직각 쌍곡선이라는 단어를 써요. 직각 쌍곡선. 근데 요거는 여러분 매경 테스트를 좀 벗어나는 약간의 미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직각 쌍곡선이라고만 할게요. 그러니까 직각 쌍곡선의 정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0, Q고 우리가 Q는 P분의 K, K는 상수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 이런 형태로 나와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동일한 형태가 나오면 직각 쌍곡선이다 정도고 이때를 단위 탄력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태니까 P 곱하기 Q 이쪽으로 넘기면 K는 상수가 나옵니다. 상수.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소비한다. 일정 금액을 소비하니까 매출액의 변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비는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합니다. 언제예요? 네, 기름 넣을 때. 저는 주유할 때
6만 원씩 나와요. 그럼 6만 원이라는 것은 6만 원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리터당 가격이 올라가면 리터가 줄어들 것이고요. 리터 가격이 떨어지면 리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합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단위 탄력적 수요의 변화율과 그리고 가격의 변화율이 같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는데 분 모가 빵이면 무한대입니다. 분 자가 빵이면 0이 나오는 거니까 수요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인 형태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얘가 만약에 100이고요. 얘가 1입니다. 그럼 100원에 하나 팔리는 거죠. 근데 가격이 10%가 올라서 110이 되면 하나입니다. 즉 가격이 100에서 110이 됐더니 판매 수입도 100에서 110이 됐으니까 가격의 변화율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비 패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이것도 저희 장인어른께서 주유를 22리터씩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2리터씩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22리터, 내려도 22리터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가격 변동률과 수량 변동률이 같다. 여기는 가격 변동률과 매출액 변동률이 같다라는 거 기억하고 여기는 매출액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로 표현을 해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소비합니다. 얘는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을 소비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인지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인데 다음 그림에서 XJ의 수유곡선이 D에서 D'으로 변화한 이유를 고른 것은입니다. 그러면 D에서 D'입니다. 누워있다가 쓴 거죠.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누워있다, 서있다, 탄력적인 형태에서 비탄력적인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완제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X제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것도 상관없고요. X제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얘가 뭐예요? 필수제가 된 것이죠. 필수제가 됐다라는 것은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5번 생산기간이 기술개발로 인해 짧아졌다라는 것은 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아직 안 배우셨고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탄력적인 게 비탄력적이 된 것은 어디다? 여기 4번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중요한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인 것이 비탄력적인 게 뭐냐라는 것과 판매 수입 정도가 잘 나오는 주제예요. 그리고 탄력성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나머지는 이 탄력성의 의미가 뭐고 여기서 다루는 재화가 뭔지 정도만 판단을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 답을 압니다. 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결과, 뒤에 있는 게 원인이니까 우리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라는 것이죠. 공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어떠냐를 묻는 것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상제와 열등제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소득이 증가했는데 플러스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상제, 우등제 이렇게 표현하고 통상 정상제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높아지면 소고기 먹을 거냐 돼지고기 먹을 거냐 이거죠. 선생님 저는 소고기를 싫어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조금 더 고급 요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 소고기가 더 정상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가 줄어드는 거죠. 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건 소득이 증가하는데 역으로 안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되겠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고시식당 이런 데 안 갈 수 있다. 노량진에서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컵밥 같은 거, 또 컵밥 같은 거라 해서 또 그걸 하대한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벌면 굳이 컵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좋은 거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정상제는 소득과 소득이 들어가서 이것도 원인입니다. 이쪽이 비례관계. 그 다음에 소득이 떨어지면 우리가 반비례 관계인 게 열등제가 되더라입니다.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는 이걸 두 개를 구분하는 것 정도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 있잖아요. 1보다 크면 사치제입니다. 더 많이 늘어나고 이건 0과 1 사이.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참치회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 참치회를 본래 한 번 먹던 걸 4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치제인데 여러분들 연봉이 내가 1,000만 원 벌다가 원봉이 막 20억 됐다 이거예요. 갑자기 그래 나 연봉 20억 됐으니까 양치질을 70번씩 할 거야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그냥 양치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너무 많이 해도 치아에 안 좋기 때문에 뭐 3번 하겠죠. 다만 이제 치약을 듬뿍 짰으냐 살짝 짰으냐 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어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필수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먼저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를 기억하시는 게 우선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차 탄력성으로 볼게요. 교차 탄력성은 두 연관제입니다. 연관제. 두 제와의 어떤 관계냐. 그래서 A제, B제가 가격이 변했다면 A제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제와의 가격과 다른 제와의 수요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겠죠. B제가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A제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B제가 비싸졌으니 A제로 갈아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정상제다라는 겁니다. 정상제래. 대체제다 이겁니다.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니까 대체제다. 근데 얘가 가격이 올라갔더니 오히려 마이너스로 줄어들더라. 얘가 비싸졌으니까 못 먹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보완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고 독립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버스와 설탕 뿌리고 버스 타는 거 아니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그냥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독립제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관계없으면 우리가 독립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분들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는 뭘 계산하거나 그런 문제를 내진 않고요. 다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정도의 그 재화를 구분하는 거에 출제하니까 그 정도 보시고 그 나머지의 역량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 탄력성의 의미 그리고 판매 수입, 결정 요소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하겠지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분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계산보다는 구분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